아니 이렇게 감염병이 많이 도는데 잘 먹고 쉬어야지 무슨 간헐적 단식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정말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만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걱정도 점점 커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배달음식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도 문을 닫고 하면서 운동 횟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비만일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 등의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발표한 연구는요, 비만이 코로나19의 주요한 위험 요소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BMI, 체질량 지수죠. 30 이상의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요, 비만한 이들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입원할 확률은 113%, 집중 치료의 위험은 74%,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48%나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만 환자의 사망률이 48% 높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비만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에 합병증을 높인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코로나19 감염 환자 5,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들 중에 35%가 비만이었으며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요, 체중이 늘어나면 폐 기능에 무리를 주고 호흡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비만 관련 연구원이자 터프트 대학의 영양과학대학 학장인 데라우시 모자피리언 박사는요, 비만은 연기나는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한번 보자면요, 해외 유명 학술지인 사이언스지는요, 최근 젊은 사람도 비만인 경우 코로나19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마구마구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젊고 비만한 환자는요, 코로나19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런 연구가 나온 것이에요. 비만은요, 면역력의 저하, 만성염증 및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데요, 이는 모두 코로나19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비만 환자들은요, 예방접종을 맞은 정상 체중을 가진 환자들보다 감염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요, 독감을 비롯한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비만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은요, 비만 환자한테도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만과의 이 무시무시한 연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에 잘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사와 운동이죠. 먼저 식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잦아지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생활 어떠십니까? 밖에 나가서 회식이라든지 같이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자꾸만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을 자꾸 시켜 먹으면서 우리들이 점점 살이 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농산물에 의존하기보다는요, 가공식품에 더 의존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분 공급과 신체 활동은 비만 환자의 면역체계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여서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배달시킬 때는요, 이왕이면 패스트푸드보다는 건강한 신선 식단을 주문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아침 8시 이전에 기상하시고 밤 12시에는 취침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잠들거나 아침에 늦잠을 잘 경우에는 야식을 먹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공복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 야식을 꼭 먹어야 된다면 저칼로리에 포만감 있는 식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늦은 밤 식욕이 오른다면요, 배달음식 대신에 우유나 두유, 계란, 연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이나 토마토 등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운동을 좀 볼게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들의 운영을 중단시켰죠. 그래서 운동할 공간이 줄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답답하심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부에 이런 권고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실내 체육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홀로 운동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제가 정말 제일 추천하는 운동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햇빛 보고 걷기가 제일 좋아요.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햇빛을 보면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운동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근력 운동을 할 때 반복하는 횟수를 늘리거나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아령이라든지 벽 잡고 푸시업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과 식사 말고 그 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수면은 면역에 중요한 물질을 분비를 하죠. 가족과 함께 24시간 집에 있다 보면요,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져서 자꾸만 잠자는 시간도 늦춰지고 아침에 늦잠 자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서 리듬을 자꾸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리듬을 잃게 되면요, 다이어트에 아주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 리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7시간 이상은 반드시 주무시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꼭 수면을 취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이에요. 두 번째는요, 수분의 섭취예요. 수분은 면역과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하죠. 아주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자, 8잔 이상 물을 먹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물 먹는 게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것을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 찾아서 드실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물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아니, 이렇게 감염병이 많이 도는데 잘 먹고 쉬어야지 무슨 간헐적 단식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간헐적 단식은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재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면역계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질병에 취약하신 노인분일수록 이런 간헐적 단식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고 면역계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을 적절히 자기 체질에 맞게끔 시행하시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